다 주고 나니 남은 건 눈물뿐이었습니다. 후회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식에게 모든 걸 다 줬다가 그 순간부터 삶이 무너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듣습니다. 말은 안 하지만 밤마다 베개를 적시는 눈물이 있습니다. 그래도 내 자식인데 내가 줄 수 있는 건 다 주고 가는 게 부모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던 그 마음 누가 몰라줄까요? 평생 아끼고 참고 바라고 견디며 자식 위해 살아온 인생이었는데 돌아온 건 감사가 아니라 외면이었습니다. 집을 넘겨준 다음 날부터 태도가 달라졌다는 할머니, 사업한다고 보증을 서줬다가 빚더미에 올라 원룸 반지하에서 겨울을 보낸 할아버지, 그리고 자식 결혼 자금 다 주고 남편과 둘이 병원비도 제대로 내지 못해 치료를 포기한 부부, 이분들은 말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다 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 나를 비우는 일이었다는 걸. 부모가 가진 게 사라지는 순간 자식의 마음도 함께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존중은 능력이 아니라 관계에서 나오는 건데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후회가 시작되는 순간. 그리고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가? 그 이유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들어보세요. 이건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으니까요. 많은 부모들이 말합니다. 이렇게까지 냉정할 줄 몰랐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웠는데 돌아온 건 감사도 존중도 아닌 외면과 거리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잘해줍니다. 집 마련해주고 신혼집 마련해주고 보증 서주고 빚 갚아주고 그 순간에는 고마워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도움은 당연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문제는 도움을 줬다는 사실보다 내가 더 이상 줄 게 없다는 걸 알게 된 순간 관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받을 게 없으면 관심도 사라지고 말투가 바뀌고 찾아오는 횟수조차 확 줄어듭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기대 적응이라고 부릅니다. 한 번 받으면 감사하지만 두 번 받으면 익숙해지고 세 번 받으면 당연해지고 네 번 받으면 주지 않으면 화를 냅니다. 부모의 희생이 사랑이 아닌 의무로 바뀌는 순간 관계는 무너집니다. 돈은 주면 줄수록 사람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고 받는 사람을 의존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의존은 존중을 무너뜨립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관계가 무너지는 진짜 이유. 그리고 서운함이 폭발하는 순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놓치지 마세요. 이 이야기는 지금 누군가의 가슴을 울릴 것입니다. 관계는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아무 말 없이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자식에게 모든 걸 줬던 순간, 그때부터 관계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예전엔 사소한 말도 고마웠는데, 어느 날부터, 엄마 또 그 얘기야? 이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집니다. 언젠가부터 전화를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고, 카톡 답장은 짧아지고, 바빠라는 말 뒤에 더 이상 대화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부모님도 이해해야지. 하지만 이해하는 것과 서운함을 느끼는 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관계가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니라 태도 때문입니다. 자식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니까 당연한 거 아닌가요? 하지만 부모가 바란 건 돈의 가치가 아니라 존중의 온도였습니다. 부모는 줄 때 행복했던 게 아닙니다. 주고 난 뒤 돌아오는 따뜻한 말 한마디, 그걸 기다렸던 겁니다. 그 말 한마디가 사라지는 순간 관계는 무너집니다. 가장 아프게 남는 단 한 문장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평생 잊히지 않는 말, 가슴을 찢어버리는 말. 사람은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평생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평생을 다시 일으키기도 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말합니다. 내가 평생 잊지 못할 말이 있습니다. 집 줬으면 됐지. 아직도 더 바라요? 그건 옛날 방식이지. 그냥 조용히 계세요. 엄마, 아빠는 그냥 쉬세요. 간섭하지 말고. 이 말이 상처가 되는 이유는 돈 때문도 도움 때문도 아닙니다. 평생 모든 걸 바쳐 키웠는데 돌아온 건 존중이 아닌 무시였기 때문입니다. 가슴을 찢는 건 말의 내용이 아니라 그 말 속에 담긴 냉정함과 거리감입니다. 부모니까 당연히 희생해야 한다. 이 생각이 관계를 가장 잔인하게 무너뜨립니다. 부모는 바란 적 없습니다. 대접받고 싶어서 준 게 아닙니다. 가족이니까 행복하고 싶었던 것뿐입니다. 사람은 사랑이 없으면 버틸 수 있지만 존중이 없으면 무너집니다. 어떤 부모는 말했습니다. 그 말이 아직도 마음에 남아 밤마다 눈물이 납니다. 자식에게 다 줬다가 후회하는 일이 왜 이렇게 반복될까요? 부모들이 몰라서가 아닙니다.
당하면서도 알고 있습니다. 이러다 큰일 나겠다. 마음 한구석에서 다 느낍니다. 그런데도 멈추지 못하는 이유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부모 역할 중독이라고 부릅니다.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 그 존재감이 삶의 의미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나보다 아픈 자식, 힘든 자식, 빌려달라는 자식에게 거절하면 내가 나쁜 부모가 되는 것 같아 겁이 납니다. 또 하나는 보상 심리입니다. 평생 고생해 키웠으니 언젠가는 자식이 알아줄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기대는 실망을 낳고 실망은 서운함을 낳고 서운함은 결국 관계를 부숩니다. 부모는 주면서 사랑을 느끼고 자식은 받으면서 부담을 느낍니다. 이렇게 서로의 마음이 어긋나는 순간부터 비극이 시작됩니다. 이 관계는 한쪽이 너무 많이 주고 한쪽이 너무 쉽게 받는 구조라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에도 균형이 필요합니다. 받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지 않으면 성장도, 감사도, 존중도 생기지 않습니다. 후회한 사람들의 공통점. 그리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자식에게 다 주었다가 후회한 분들을 만나보면 놀라울 정도로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스스로를 가장 마지막에 둡니다. 모든 걸 자식에게 우선하고 내 삶, 내 건강, 내 행복은 늘 나중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둘째, 말하지 않습니다. 서운해도 참습니다. 아파도 참습니다. 괜히 말해서 분위기 깨지 말자. 자식 힘든데 내가 무슨 말하냐? 이렇게 마음을 삼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상대는 절대 알지 못합니다. 셋째, 괜찮은 척합니다. 도움이 필요해도 아니야, 난 괜찮아. 이 말을 달고 삽니다. 그러다 어느 날 누군가의 한마디에 정말 무너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공통점. 이제야 알았다고 말합니다. 조금만 덜 뒀어도, 조금만 내 인생을 챙겼어도, 조금만 내 감정을 말했어도 후회는 늦게 찾아옵니다. 늦게 올수록 더 아픕니다. 부모의 희생은 누구도 대신 기억해주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세상은 절대 알아주지 않습니다.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경계선 3가지. 그리고 존중을 지키는 현실적 방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랑에도 선이 필요합니다. 경계가 없는 사랑은 상대를 망치고 나를 무너뜨립니다. 자식에게 다 주고 후회한 분들이 입을 모아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 경계를 지켰어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경계선 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돈의 경계. 집문서 보증, 큰 돈. 이 3가지는 절대 가볍게 넘어주면 안 됩니다. 특히 보증은 관계를 파괴하는 가장 무서운 장치입니다. 도와주고 싶다면 감당 가능한 선에서 절대 무리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시간의 경계. 언제든 불려가고 언제든 희생하고 계획이 자꾸 미뤄지다 보면 내 삶이 사라집니다. 시간을 빼앗기면 존중도 함께 사라집니다. 세 번째, 감정의 경계. 참는 건 미덕이 아닙니다. 말하지 않으면 상대는 절대 모릅니다. 그 말이 너무 아팠다. 그렇게 말하면 서운하다. 솔직하게 말해야 관계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경계를 세운다는 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지키는 것입니다. 부모가 무너지면 자식도 무너집니다. 내가 먼저 서 있어야 누구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진짜 행복한 노후를 위한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평생을 자식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 마음 누구보다 소중하고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할 시간입니다. 더 이상 후회하지 않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인생을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내 건강, 내 행복, 내 하루, 내 꿈을 가장 먼저 생각하세요. 누군가는 말합니다. 이제 와서 뭘 시작해? 하지만 정말 늦는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순간입니다. 지금부터는 남을 위한 희생이 아니라 나를 위한 선택을 하십시오. 가끔은 도와달라고 말해도 됩니다. 가끔은 싫다고 말해도 됩니다. 가끔은 나도 챙겨달라고 말해도 됩니다. 그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당연한 삶의 균형입니다. 여러분, 돈도 건강도 관계도 지키지 못하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말합시다. 내 인생은 내가 지킨다. 당신의 남은 날들은 누구의 것이 아니라 당신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가장 후회되었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용기가 누군가의 인생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